그 씻고 나서 페이크하면서 어항을 보고 잔잔한 음악 듣고. 편지를 써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야. 안녕하세요. 디뮤어 포트레이트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MBTI가 INFP여가지고 평소에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도 좀 음악에서 이런 공감이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또 노피어라는 제목의 곡으로 컴백을 하신, 솔로로 이렇게 데뷔를 하시는 아티스트가 있어서 모셔보게 되었는데요. 그룹 템페스트의 멤버이시자 솔로로 새롭게 데뷔를 하시는 한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그리고 이번에 솔로로 인사하게 된 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인더다크라는 곡으로 템페스트 활동을 하시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오랜만에 이렇게 또 활동하시게 되셨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오랫동안 뭐 팬분들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너무 커서 네, 열심히 연습을 했고 올해 시작쯤에 저희가 투어도 다니면서 팬분들도 만나고 무대 경험을 많이 쌓았고 무엇보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어떤 컴백은 안 했지만 상반기에도 그래도 활동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활동하실 때 말고 좀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여가 시간에는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사실 쉬는 시간은 제가 산책 너무 좋아해요.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 이쁜 경치를 보면서 이쁜 카페도 가보고. 제가 또 한빈님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그런 감각이나 확실히 센스가 좋으신 것 같고 보셨군요. 네. 심지어 그리고 나무위키에도 한빈님 나무위키 보시면은 그런 뭐 비주얼 감각이 좋다 막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유명하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취미로 이건 사진 찍으면서 집에 가서 사진 보니까 감성이 있다. 감성이 있는 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감성 찍어볼까 저런 감성 찍어볼까 다니면서 그냥 새로운 감성을 찾는 편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멤버분들 중에서 한빈님이 좀 요리라든지 베이킹 이런 것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뭐 또 옛날 정보인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도 어떤 이런 요리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요리하는 거 너무 좋아하긴 했어요. 좋아하긴 하고 그래서 최근에 또 시간이 있을 때 또 조금씩 요리도 하고 약간 건강하기 위해서 스케줄 하면서 되게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시간 많이 없어서. 그래서 최대한 시간 있을 때 숙소 그 마트 가서 뭐 재료도 사고 숙소에 와서 요리해 먹는 약간 그런 습관에 요즘에 되려고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하셨던 요리도 있으세요? 조금 특별한데 최근에 알배주에 사다가 겉절이 만들어 봤어요. 겉절이? 네. 겉절이 약간 김치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김치 엄청 좋아해요. 김치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막 보쌈 집에 가서 무조건 김치 맛집으로 선택하고 막 찾으면서 약간 그런 식당에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숙소에서 혼자 겉절이만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알배주 사왔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너무 성공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분들 많이 만나면서 요리로 겉절이를 하셨다는 분은 처음 봐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제가 요리 자주 하다 보니까 재료 다 있더라고요.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고 겉절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뭔가 레시피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숙소에 있는 재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들. 그래서 그냥 한번 도전해볼까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뭐 상반기에 투어도 하시고 좀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올해 상반기에 했던 그런 활동들 중에서 좀 특별히 기억 남는 거나 아니면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활동도 있을까요? 투어 마지막 날에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일본에서 투어 마지막 날 함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앵콜 때 뭔가 팬분들이랑 같이 노는 그 분위기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핸드폰 가지고 찍어봤거든요. 팬분들이랑 같이 노는 그 분위기가 이거 담아야 되겠다 한 마음으로 많이 찍어봤는데 집에 와서 그 영상들이 다시 보다 보니까 계속 떠오르면서 너무 생생해서 이거 진짜 추억이다.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추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콘서트 갔을 때 그 아티스트 분이 찍은 거 올려주시면은 좀 추억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한빈님 모시게 된 게 데뷔하신 지 4년 만에 드디어 솔로로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네. 박수 와. 축하드립니다. 와. 제목이 No Fear인데요. 어떤 싱글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No Fear는 제목 그대로 두렵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의미로 담은 곡이라서 첫 솔로인 만큼 엄청 애정을 담아 준비 많이 했던 앨범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사실 내가 새로운 도전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연습 그냥 개인 개발도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연습 많이 해왔고 회사와 같이 솔로 얘기에 나오는 게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솔로 데뷔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 아티스트 본인도 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던데 그럼 이번 싱글에서도 좀 그런 의견을 내신 부분이 또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원분들이랑 엄청 많이 회의 많이 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한빈답게 한빈스러운 앨범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 직원분들이랑 노래 너무 물론이고 또 콘텐츠, 비주얼, 마케팅 모든 게 다 약간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바빠도 저도 같이 함께 할게요. 약간 그런 거라서 회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랑. 노래를 고르고 이런 것도 다 참여하셨어요? 네, 맞아요. 노래 고르면서 엄청 고민하고 사실 처음에 어떤 노래 해야 될까 약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무대에서 팬분들이랑 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진짜 신나는 곡에 해야 되겠다. 다 같이 놀면 좋겠다. 어디 있었든 그냥 밖에서 집 앞에서 어디든 그냥 축제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한빈 노래 들었으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춤추시는 분들도 직접 좀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연락하셨다고 하던데 맞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부분에는 제가 진짜 내가 춤추고 싶은 장르 같이 해보고 싶다. 누구랑 같이 하면 좋을까? 약간 고민하다가 진짜 릴스 보면서 딱 너무 재미있게 보이는 댄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스타 프로필 들어봤더니 댄스팀이더라고요. 그래서 댄스팀이네? 그래서 이번 딱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회사에 얘기하고 그 댄스 디렉터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쌤, 이번에 진짜 이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얘기하게 돼서 진짜 인연으로 진짜 같이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솔로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렇게까지 다 좀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내시고 하시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다 신경 써서 준비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그거 찾는 게 더 너무 재미있고 뭔가 고민 갖고 있는 것 계속 고민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창의적인 욕심이 좀 있으시구나. 좋은데요. 스타일링도 제가 듣기로는 좀 그 한빈님만의 느낌이나 아이덴티티를 담아가지고 네. 베트남 스타일의 의상이나 이런 걸 컨셉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던데 맞아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주얼 디렉터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베트남 전통 의상 너무 입고 싶었어요. 첫 솔로인 만큼. 그래서 인사하는 느낌으로 나만의 할 수 있는 장르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스타일리스트 쌤 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 선생님이 아시는 베트남 디자이너 분들이랑 같이 연락해보자. 그래서 한빈만에 어울리는 아우자이 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셔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오자이를 조금 그 케이팝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셔가지고 의상을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베트남 분들 되게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한빈 씨 이런 느낌이 하면 좋겠다 얘기 많이 해주셔서 뮤직비디오 보면 딱 쌀국수 집에서 그 쌀국수 서빗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오자이 입고 너무 마음이 드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도 베트남의 디자이너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네, 맞아요. 너무 멋있는데요? 네. 오.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어떤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계속 그 첨가하시고 재해석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베트남 같은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모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동하면서 뮤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감동적이에요. 이번 싱글에 곡이 2개가 들었잖아요. 네, No Fear 맞아요. 그리고 Air 이렇게 2곡이 있는데 네. 2곡 다 좀 신나는 신나는 느낌? 곡. 이런 네, 맞아요. 거를 하셨던데 공연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가장 메인 포인트였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 무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팬분들이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놀자. 지친 하루 다 잊혀버리고 그냥 나랑 같이 축제 가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노래 2곡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빈님 하면 사실 또 그 퍼포먼스로 유명하신데 그래서 이번 활동도 굉장히 이렇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이번 활동에서 좀 안무나 퍼포먼스의 어떤 포인트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요즘 그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면 챌린지 너무 빠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하죠.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안무쌤들이랑 같이. 코러스 부분 진짜 한 10번 정도 계속 춤추면서 여러 가지 시안 찍어보고 다 같이 보면서 이거 쉬운데? 근데 이거 멋있다. 약간 그런 걸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진짜 포인트 안무 진짜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쉬운데 멋지게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큰 숙제인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안무에 대한 아이디어도 직접 내시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선생님이랑 그냥 계속 다시 수정하고 이 부분 좋은데 그러면 이 부분 수정해볼까? 약간 그런 같이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나 진짜 저희 댄스 퍼포먼스 영상에 보시면 뮤지컬 같은 느낌이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이번 싱글 관련해서 좀 어떤 활동들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음악 방송 빼고는 되게 피지컬 앨범이 없다 보니까 회사랑 얘기하고 진짜 팬분들 진짜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놀이공원에서 그 선공개 무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팬분들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준비 회사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준비하는 중이라서 같이 팬분들이랑 진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프로모션에 대한 미팅도 했어요. 거기 베트남에 가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리하면서 되게 너무 설레면서 기대되는 부분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날씨에 야외에서 공연하시면 좀 더울 텐데 에버랜드 야외 아니에요? 에버랜드 야외죠. 사실 베트남에서도 되게 너무 덥잖아요. 베트남 날씨. 그래서 베트남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죠. 맞아요. 더운 나라 왔으니까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컴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또 제목이 No Fear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No Fear를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한빈님께서 평소에 이 fear,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좀 평소에 많이 있는 편인지 아니면 없는 편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평소에도 사실 무서운 거 딱히 없긴 해요. 멤버들 중에 저만 벌레도 잡을 수 있고 사실 무서운 거 없어요. 무서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겁이 많이 없으시구나. 그러면은 뭐 귀신 이런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세요?
귀신 좀 무서워요. 아, 귀신 무섭고. 예. 그러니까 보이지 못하는 것들. 아, 그래서 갑자기 이거 왜 이상하지? 약간 그런 느낌에 이제 조금 무섭지만 그거 빼고는 보이는 것들이 나 무섭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거 잘, 뭐 롤러코스터 이런 거 타세요? 롤러코스터 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롤러코스터 안 타고 저는 바이킹도 아. 안 타고 한비님이 좀 그렇게 되게 용기가 있고 좀 두려움이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선 이제 데뷔 때부터 좀 생각해 보면은 한비님께서 이제 연습생 하시기 전에 네. 이미 좀 대학교를 다니다가 연습생을 시작하신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 맞죠? 이게 사실은 막 K-팝에서는 막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사실 고민 많이 했었어요. 베트남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잖아요. 그 3학년이었는데 그거 모든 게 포기하고 한국에 가는 게 맞나 약간 싶었어요. 근데 사실 진짜 꿈이었어요. 아이돌 K-팝이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진짜 한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한국 음악 방송에서 나도 저런 빛나는 무대에 쓰고 싶다. 진짜 반짝반짝 이미지 너무 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랑 춤 엄청 너무 좋았거든요. 계속 그 꿈에 혼자로 갖고 공부하다가 대학 가냐 마냐 하는 그 시기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 진짜 딱 한국 회사 베트남 왔으면 좋겠다. 나 진짜 오디션 보고 싶다. 꿈이 뭐야 하면 바로 한국 가수 K-팝 아이돌 되고 싶다. 약간 그 말이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진짜 없었어요. 그 베트남에 와주신 회사들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고 합격하고 한 3학년 때 갑자기 이메일이 와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냐 진짜 연습생에 되게 시작해보자 약간 그런 이메일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이 많이 하셨죠. 저 걱정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도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안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 이메일 받았으면 나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거 받았는데 지금 한국에 안 가면 진짜 평생 후회할 거다. 후회하죠. 그냥 한국에 와서 사실 데뷔 못 하더라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우기가 되는 거잖아요. 무기. 그래서 일단은 가보자. 진짜 믿어주세요. 제가 진짜 한국에서 될 거예요. 데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뷔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다행히 너무 응원해 주셔서 한국에 오게 됐죠. 근데 사실 그렇게 연락이 온 게 한빈님께서 그런 댄스팀을 만들어서 막 활동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보시고 연락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회를 기다린 게 아니고 기회를 직접 만드신 거네요. 사실 제가 기회 만드는 거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대학 하면서 근데 춤에 대한 내가 예술에 대한 계속 같이 하고 싶다. 그냥 취미로 했거든요. 그거는 그냥 취미로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취미도 생활하고 재미있게 활동했었는데 그거 통해서 한국 오게 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다행이다 생각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기획사들이 뭐 베트남에서는 오디션을 안 보는 거야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게 알려질 수 있었고 이런 게 그렇게 만들어내신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에서 남자 아이돌 데뷔를 하시는 분이 없었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되게 좀 그런 거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진짜 딱 그 생각이 떠올렸어요. 그 전에 한국에 오신 분이 많이 없는데 내가 누가 물어봐야 될까? 진짜 선배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 봐야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못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시간에 슬퍼. 한국에 가서 네. 그래 사실 슬픈 기억이만 남는 거 아니고 네. 되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마운 분들 많이 있어서 최대한 잊지 않고 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드디어 또 솔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사실 솔로 활동도 좀 큰 도전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룹을 하시다가 솔로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사실 그룹을 할 때는 본인이 그 센터에 서 있을 때 말고 좀 옆에 있을 때는 좀 틀려도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솔로 무대는 아, 그 3분 내내 다 저만 보고 있으니까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전일 수 있는데 혹시 솔로를 준비하시면서 좀 가장 걱정되거나 아니면 좀 두려웠던 부분도 있으실까요? 사실 혼자의 무대에 재울 수 있는 그런 것 제일 많이 걱정이 많이 컸고요. 근데 연습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약간 내가 할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약간 가능성이 보여서 그래서 내가 내 가능성이 믿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예,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고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자신감을 채우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맞아요. 그냥 열심히 연습하다가 하면서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재미를 찾았어요. 뭔가 연습하는 과정에도 약간 혼자 나는 이거 할 수 있구나. 뿌듯하다. 약간 사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점점 재미있게 느껴졌더라고요. 예. 사람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그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저도 사실 정답이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그러면 일단은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해볼까? 그러면 연습실 와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연습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는. 그냥 그러면 오늘 발성좀 연습해볼까? 아니면 오늘 이런 춤을 연습해볼까? 그래서 그런 재미 조금씩을 가보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쌓이면서 내가 성장했구나. 약간 그런 뿌듯함이 찾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빈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쨌든 두려움이 많이 없고 좀 뭐든지 도전하고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빈님의 팬분들 중에서 본인 성격이 좀 두려움이 많고 막 용기를 못 내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좀 조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좀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큰 거 보는 게 좋은데 만약 큰 거에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거니까 조금씩 잘라서 그러면 그 큰 거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조금씩 막 가볼까? 오늘 뭐 해야 될까? 그거 먼저 생각하고 큰 목표는 일단은 그냥 거기 두고 그 큰 목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은 하나씩 분석하면서 그러면 오늘 먼저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거 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 내일 또 이거 하고 모레 또 이거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약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까지 너무 큰 거에 겁먹지 말고 그냥 네.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할 하나씩 수 있는 거. 하면은 언젠가는 맞아요. 또 목표에 가 있을 것이다. 네. 너무 두려우면 약간 안 할래. 너무 무서워. 너무 안 되겠다. 나는 안 돼. 그러면 시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 해도 괜찮은 거니까 그냥 그러면 오늘 이거 했다. 그러면 조금 쉬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또 내일 또 2시간도 가지고 다음에 3시간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아티스트 한빈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한빈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제 뭐 데뷔하시고 나서 한 4년 정도 활동하셨잖아요. 좀 스스로
한빈이라는 아티스트는 어떤 아티스트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아티스트일까요? 저는 용기와 긍정적인 에너지 전하고 싶은 아티스트 되고 싶어요. 진짜 도움이 되는 아티스트 되고 싶었어요. 저 보고 그냥 에너지 옆에 응원하고 있는 가수가 되고 싶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좋은데 해주시고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빈님께서는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맞아요. 한빈님이란 선배가 계시니까 맞아요. 다른 분들이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빈님의 무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느꼈던 게 표정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웃는 모습이었다가 좀 진지한 모습이었다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쓰시던데 그런 건 뭐 미리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첫 번째 마디에서는 이렇게 웃어야지 뭐 그 후렴에서는 뭐 이렇게 막 해야지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대 하시면서 그때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느낌을 내시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즉흥하는 게 맞긴 해요. 사실 그냥 연습해놓고 그냥 기본적으로 연습해놓고 그 공연장 그 팬분들 그 팬분들 그 관객분들이 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 좀 변했으면 더 신나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냥 분위기에 맞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예. 무대에서 그런 좀 즐겁게 하시고 웃으시고 이런 표정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현빈님께서. 재미있어요. 이렇게 재미있기 때문에. 무대 또 네. 하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꿨던 꿈인데 네, 이제 그걸 하고 맞아요. 계시니까 네, 거기서 맞아요.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뭐 한빈님께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저는 되게 K-pop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K-pop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듣고 연습실에서 뭐 스케줄 없어도 그냥 요즘에 뭐 새로운 트렌드 있다던가 요즘에 챌린지 뭐 있다던가 그냥 찾으면서 연습하는 편입니다. 사실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노는 편입니다. 다 들어보고 이렇게. 네, 들어보고 춤춰보고 춤추면서 그 재미있는 게 잘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춤춰봤고요. 숙소에 오면 또 발라드 자주 듣긴 해요. 그래서 어항에 보면서 힐링하는 음악 특히 Wave to Earth 선배님들 잔잔한 음악도 자주 듣기도 해요. 예. 어항을 보면서 힐링을 네, 하세요? 어항을 보면서 어항을 힐링해요. 키우는 걸로 숙소에서 어항 키우는 걸로도 또 유명하시던데 네, 맞아요. 요즘도 계속 키우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 씻고 나서 약간 팩하면서 약간 시원한 팩 하면서 어항을 보고 잔잔한 음악 듣고 그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항멍 이렇게. 어항멍 진짜 딱 멍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물고기들이 밥 주고 그래서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약간 귀엽다 약간 그런 순간 되게 힐링 되더라고요. 네. 어항을 왜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사실 베트남에서 고양이 키워왔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자취를 했어요. 혼자서 맨날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너무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게 됐죠. 그때 집에 그 일정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고양이 안고 싶었어요. 그 분위기 뭔지 알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우리 멤버 중에 털 알레르기 있는 멤버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고양이 말고는 내가 키울 수 있는 거 뭘까 싶어서 물고기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키우는 것들도 제가 엄청 공부 많이 하셨어요. 막 한 1년 경험이 쌓였고 물고기 어떻게 키우면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래서 하나하나씩 베트남 가는 일정 때마다 뭐 여과기 같은 것도 챙겨놓고 뭐 캐리어 다 넣어놓고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거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완성하는 어항인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애정에 많이 담고 있는 어항이었어요. 예. 그 보면서 이렇게 네. 힐링하시면서 네, 맞아요. 웨이브 투어스트 분들 음악 듣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빈님을 보면은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한빈님을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한빈님께서 오신 베트남의 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도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베트남의 옌바이시라는 곳에서 아, 좀 예. 그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거기서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여기를 좀 제가 찾아봤을 때 어떤 곳인지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옌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어린 시절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듣고 싶었어요. 아, 사실 옌바이라는 도시가 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국에 치면 강원도? 예, 되게 뭔가 비슷한 그 분위기이더라고요. 산이 네, 있어요? 산도 있고 뭔가 그 너무 복잡한 교통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너무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의 강원도도 좀 힐링하러 가시는 네, 분들 많이 힐링하러 계시거든요. 예.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되게 맨날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그 아이였어요. 학교 축제 뭐 학교 이런 거. 축제에서 제가 제인센터에 서고 뭐 노래도 하고 약간 활발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맨날 막 재미있게 뛰고 어릴 때 그런 축제 하실 때는 그럼 어떤 노래 보면서 하셨어요? 당연히 베트남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선생님에 대한 노래 많이 불러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선생님 날도 있어요. 베트남도 스승의 날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에 무조건 한빈의 무대에 올라가서 선생님 노래 불러주드리고 약간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베트남에도 어쨌든 뭐 쉬실 때라든지 그럴 때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 가셨을 때 꼭 하시는 그런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베트남 가면 여기는 무조건 간다. 아니면 뭐 이거는 무조건 먹는다. 뭐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사실 베트남에 오면 무조건 가족들이랑 일단은 엄마 집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렇죠. 너무 집밥은 먹어야죠. 그리운 네, 맞아요. 엄마의 손맛. 맞아요. 네. 그거 자주 먹고 그리고 베트남에 오면 무조건 과일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망고이랑 망고스틴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오면 진짜 꼭 과일 드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추천하는 것은 망고스틴. 제가 망고스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배송하게 되면 또 냉동돼가지고 그냥 생으로 베트남에서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최고이라서 베트남에 오면 꼭 망고스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망고스틴을 키울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 베트남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래요? 가면은 꼭 진짜 가면 꼭 망고스틴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막 베트남의 그런 맛집도 추천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한빈님께서 막 쌀국수 집도 이제 추천해주시고 이제 가서 막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도 오늘은 좀 음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좀 베트남의 음악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한빈님께서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 좀 추천해주고 싶은 베트남 음악도 있으실까요? 되게 베트남에서 되게 음악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멋진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진짜 여러분도 많이 관심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가수분이 진짜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부터 자주 듣는 분이 계신데 지금까지 아직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땀이라는 그 가수 선배님인데 되게 오랫동안 그 노래 하시고 가수 진짜 오랫동안 해주시는데 되게 목소리도 너무 이쁘시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라고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한 분 더 추천해보자면 진짜 어릴 때부터 저랑 누나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분 목소리를 함께하는 그런 학창시절에 함께하는 분이었어요. 뒤지라는 선배님이 되게 목소리 너무 맑고 너무 좋은
노래 많이 계시고 갖고 계셔서 진짜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답변을 보내주셔가지고 미리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들어봤는데 약간 좀 한국으로 치면 좀 발라드 같은 그런 서정적인 맞아요. 노래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특히 트위치라는 분의 목소리가 되게 목소리 좋았어요. 청량하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그분 목소리 들으면서 약간 옛날 나의 학창 시절 떠올려요. 지금도 노래 계시는데 그래도 그 목소리가 아직도 이뻐요. 너무 이쁘시고 베트남 그리움이 또 있고 그래서 그분 노래 들으면 내가 베트남에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가끔 합니다. 어릴 때 들었던 노래 들으면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저도 한빈님을 이제 뵙게 돼가지고 그런 베트남의 음악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좀 찾아 들어봤는데 네. 저는 제가 좀 재밌게 들었던 분은 그게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윈인지 아무튼 W/N 이런 음악 이름을 쓰시는 그런 프로듀서 분이 계시던데 네. 약간 뭐 되게 영한 가수이죠. 엄청 영하고 네, 좀 맞아요, 되게 맞아요. 트렌디하고 좀 그 소위 말하는 힙한 그런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비디오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되게 감각적이고 그래가지고 뭔가 저의 되게 취향에 맞다. 되게 베트남에서 진짜 감각적인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한빈님이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했던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데뷔를 하시고 이제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많은 곡들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한빈님께서 특별히 아끼거나 최애 노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은 이 노래는 꼭 들어보세요. 템페스트의 음악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좀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이 노래는 꼭 들어봐라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있으신다면. 진짜 이 곡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 곡이 있는데 라이트하우스이라는 곡을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내가 그 시절 너무 약간 무대 하는 내내 너무 즐기면서 무대 했던 곡이라서 사실 물론 모든 곡들이 다 좋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끼는 곡입니다. 그냥 평소에도 무대 안 하더라도 그냥 씻으면서 듣는 노래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곡은 템페스트 팬성 데스티니라는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약간 조금 잔잔한 노래이긴 하는데 되게 열정 잘 느낄 수 있는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스티니는 뮤비도 보면 막 그 약간 멤버들끼리 놀러 가셔가지고 맞아요. 바다도 가면서 네. 노을도 보면서 약간 그런 장면이 많이 있었죠. 맞아요. 그것도 되게 귀엽고. 저도 한 곡을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최근에 그 발표하셨던 곡 중에서 근데 제목이 좀 헷갈려요. 실리키드예요? 실리키드 맞나? 예. 저도 그 곡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와 다행이다. 왜 다행이에요? 뭔가 사실 노래 다 좋은데 실리키드는 사실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되게 색달랐어요. 색달랐어요. 실리키드 처음에 카이드 들었을 때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이번에 진짜 이 노래가 진짜 색다른 그 노래이다 이겠다 약간 그런 싶어서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가사도 좀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르 자체도 완전 댄스 곡은 아니고 조금 팝 아니면 약간 락적인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이었는데 그 템페스트 분들께서 그 노래를 소화하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색다르고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빈님께서 추천해주신 라이트하우스, 데스티니 그리고 저의 픽인 실리키드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곡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무대 중에서도 좋아하는 무대도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수많은 무대가 있었겠지만은 또 그래도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나 이때 정말 쩔었다. 나 이때 정말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이때는 난 정말 멋있었다. 뭔가 이런 무대가 또 특별히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그렇게 좋아하시는 무대나 좋아하시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너무 소중한 무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자면 재작년에 베트남에서 단독 콘서트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일 기억에 남은 콘서트 되지 않을까. 그때가 베트남에서는 첫 콘서트. 첫 콘서트예요. 첫 단독 콘서트인데 기억에 남겠네요.
거기 저희 가족분들 다 계시고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무대하는 과정 내내 너무 약간 몽글몽글하면서 감동받으면서 또 약간 너무 재미있게 놀았던 그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추억에 진짜 큰 추억이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 가수에 되고 지금 고향에서 무대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자부심 내가 자부심 약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직 옌바이에서 지내세요? 옌바에 지내는데 근데 콘서트 보러 가서 비행기 타고 호치민에 왔어요. 아 진짜 좋은 추억이셨겠다. 네, 맞아요. 가족분들한테도. 여행할 겸 또 한빈 콘서트 보고 약간 같이 약간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빵집을 한다고. 맞아요. 그 뭐 누나께서 하시는. 네, 누나 빵집. 원래는 그냥 은행원에다가 매일 출근하는 게 되게 안 맞겠다 싶어서 하고 싶은 것, 이 인생에 하고 싶은 한민이 이제 가수가 되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왜 매일 출근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상황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 거 할래. 매일 뭐 막 그렇게 막 돈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그냥 매일 하고 싶은 거, 매일 행복하는 거 이거 최고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빵집 10개 되었죠. 그래도 매일매일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다. 그래서 누나랑 나랑 그냥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아 좋죠. 한빈 베이킹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누나도 또 좋아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럼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고 이제 좀 마무리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앞으로 뮤지션으로서 한빈님이 좀 목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추구미라고 할까요? 좀 쉽게 말하면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그 베트남 친구들이 진짜 K-pop 꿈에 가진 분들은 진짜 길을 열어주는 가수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꿈을 이룰 수 있게 진짜 응원하고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팬들이랑 소통하는 어플에서 되게 어린 한 팬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하는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나는 게 진짜 한빈이 형 진짜 제가 크면 형을 꼭 보러 갈 거예요. 약간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나도 오래도록 진짜 사랑받고 오래도록 열심히 하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진짜 관리 잘하고 약간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그런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 친구들 클 때까지 진짜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잘하고 우리 화이팅. 한빈님께서 그런 어릴 때 그런 트위치 선배님 이런 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네, 맞아요. 자랐는데 이제 그분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 것처럼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빈님을 지금 보고 자라는 분들도 또 그분들이 막 한빈님을 보면서 꿈을 꾸고 또 그걸 이뤘을 때도 한빈님이 무대에 계시면은 그게 또 얼마나 너무 뜻깊고 멋있겠어요. 맞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서 데뷔한다고 그거 사실 처음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너 괜찮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솔직히. 누구나 외국 생활이 사실 어려워요. 어떻게 그 상상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냈으니까 저 보고 진짜 힘이 내주셔서 꿈에 향한 그냥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앞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좀 안 해봤던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좀 작업이라든지 활동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로 진짜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피처링하게 되었습니다. 펀치넬로님이거든요.
되게 작업하는 과정 내내 너무 즐기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같이 만나면서 또 뭐 무대에 대한 얘기, 오랫동안 활동하는 경험 내내 또 서로 얘기하고 얘기 많이 나눴어요. 되게 무대하는 래퍼랑 무대하는 K-pop 아이돌이랑 조금의 다르지만 그 부분씩에 너무 멋진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멋진 아티스트 분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콜라보 통해서 또 새로운 한빈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럼 혹시 앞으로 콜라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으세요? 뭐 여기서 얘기하면 또 보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K-pop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멋진 선배님들 되게 많이 보고 막 성장하니까 제가 그래서 K-pop 시작해주는 슈퍼주니어 선배님이랑 소년시대 선배님 진짜 같이 하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이번 이노피에니까 네, 과감하게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빈님과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사실 너무 편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좀 긴장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걱정했는데 이렇게 혼자서 길게 인터뷰하시는 건 거의 처음. 맞아요,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이런 디테일하게 얘기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긴장했었는데 점점 얘기하면서 또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긴 해요.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거의 진짜 한 시간 반 넘었는데도 아직도 재밌어요, 저도.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았고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좀 많이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봐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엔딩 멘트 하게 됐네요. 사실 엔딩 멘트에 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진짜 팬분들 항상 인터뷰할 때 마지막 엔딩 멘트가 뭐 말해야 될까 약간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도 적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전달할 수 있을까 우와. 걱정하다가 진짜 이거 마지막 엔딩 멘트 할 때 진짜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읽어도 되죠? 제가 이런 인터뷰 일을 지금 10년 넘게 했거든요. 오케이. 편지를 써오신 분 처음이에요. 그래요? 야, 너무 멋있다. 야, 해주세요. 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노피어는 저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하는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오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야, 예. 박수. 야,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오늘 너무 긴장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긴장 많이 하면 마지막 이거 꼭 팬분들 전하고 싶었어요. 나는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해요. 뭔가 저희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신 게 그래요? 너무 감동적인데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좀 선택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빈님께서 뭔가 아까 그런 데뷔 제안이 왔을 때 한국으로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선택이나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남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게 저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한빈님의 팬분들이라면 어쨌든 한빈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참고해서 나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노피어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도전들, 용기들 이런 것들을 진짜 직접 해오고 계신 아티스트를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었고 좀 보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너무 멋있으세요. 일단은 그 핏도 되게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의상도 오늘 너무 멋있으시고 그 유튜브에서 막 동묘 가서 쇼핑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래요? 뭔가 이렇게 한빈님께서 이 스타일 자체가 되게 좋으시네, 핏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인터뷰하는 게 저도 약간
진짜 좋은 기회라고 진짜 마음껏 말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거라서 저도 최대한 긴장 안 하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분들도 한빈님의 이번 솔로곡 높이어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런 소감이나 여러 가지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또 한빈님께서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저도 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 보신 소감이나 한빈님의 무대를 그리고 노래를 들어보신 소감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빈님도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